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송영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산청의 선사와 가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산청에 처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즉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 알려고 하면 뭔가 새로운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선사시대는 아시다시피 기록으로 남겨진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남긴 또 다른 흔적, 바로 유적과 유물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적과 유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땅속에 들어있겠죠. 지금 보이는 이 유물은 경호강 강변의 퇴적토 속에 들어있는 유물입니다. 경호강이 흐르고 그 주변의 퇴적토를 침식해서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땅속을 잘 관찰해 보면 유물이나 유적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이는 이 유물은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처럼 퇴적토 속에는 과거인들의 유적과 유물이 들어있는 것이죠. 침식에 의해서 이러한 유물들은 강바닥으로 굴러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고고학자에 의해서 유물이 수습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아무 땅이나 파면 이러한 유물들이 다 들어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들이 살았던 곳, 그들이 머물렀던 곳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산청의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선사시대 사람이라면 산청의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그것은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그 자체로도 필요하지만 물속에는 다양한 먹을거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들은 당시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돌멩이들도 가져와 퇴적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나무, 땔감, 그리고 열매, 또 산약물들을 구할 수 있는 산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뿌리와 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넓은 들판도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좋은 곳은 물이 있는 강변이 되겠죠. 당신들에게 바로 이곳은 최적의 터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큰 비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 안정적인 곳, 그곳은 강에 의해서 퇴적되어 있는 높은 지역, 높은 지대, 바로 제방 위가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산청읍에서 보면 바로 이곳, 강이 휘돌아 깊은 물을 만들고 그 반대쪽에는 유속이 내려서 퇴적된 제방 위, 바로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997년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산청읍에 버스를 타고 가서 이곳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걸어서 이 다리를 건너서 이 동네와 또 강을 따라서 이곳 매촌리에서 살면서 당시에 발굴을 했었는데요. 발굴을 했던 곳은 바로 이곳 산청 옥산리 유적입니다. 당시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발굴을 했었는데요. 당시는 이와 같이 단순한 경작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1m 정도 파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벽면에서 유적이 확인되고 바닥에서는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곳들은 삼국시대의 무덤들이고요. 삼국시대 무덤과 함께 삼국시대의 유구들이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구 수만 1000여 개에 달했고
이 속에서는 수천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구가 나오니 이곳에서 발굴하는 데만 몇 년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 깊은 곳에는, 이 유적들보다 더 깊은 땅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땅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깊은 땅일수록 더 오래전의 땅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을 지청 누중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삼국시대 층보다 더 깊이 파고 내려가면 몇천 년, 몇만 년 전의 땅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아래쪽에서 오래전에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흔적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을 파서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전면을 몇 미터를 파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유적이 없는 곳을 골라서 이렇게 사각형의 구덩이 5개를 파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그곳을 확인을 해보니 약 5m 정도 아래쪽에서 이렇게 옛날 강에 의해서 퇴적되었던 흔적이 확인이 되었고요. 수없이 많은 퇴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2층에서 구석기의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층의 특징을 잘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모래들이 들어가 있는 나무 뿌리처럼 보이는 언땅터기층이 보입니다. 이거는 쐐기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빙하기 당시에 땅이 얼어터져서 그 사이에 다른 색깔의 흙이 들어가서 이처럼 언땅터기층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구석기들이 확인이 되는 것을 찾게 된 것이죠. 먼저 여기서 발견된 구석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게인데요. 한쪽 면을 타격을 해서 외날로 만들었습니다. 앞면에서 보면 타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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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해서 옆면에서 보면 한쪽으로 타격을 해서 날을 만든 형태입니다. 뒤쪽에서 보면 자연면이 그대로 나타나죠. 실물 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집게입니다. 한쪽 면을 타격을 하고 이 타격면에 의해서 홈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반대쪽은 자연면이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역시 집게입니다. 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타격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걸쳐서 타격을 해서 여러 면들이 드러나 있는 이러한 석기를 여러면 석기라고 합니다. 글게입니다. 한쪽에 날을 만들었고요. 떼어낸 돌을 이용해서 만든 석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여러면 석기입니다. 전면을 타격을 해냈고요. 이렇게 홈이 지어 있는 부분들이 타격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망치돌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홈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홈이 나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주변에는 타격에 의해서 마모된 흔적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구나 아니면 씨앗, 열매 등을 빻을 때 쓸 수 있는 망치로서 사용되었던 돌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유물들이 아까 보았던 그러한 층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삼국시대층에서부터는 약 1m, 1.5m 정도 파고 내려갔지만 지표면에서 보면 약 2.5m, 깊은 곳은 3m 정도의 위치에서 구석기가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석기 모함, 즉 어미돌입니다. 이렇게 어미돌에서 이렇게 새끼 돌들을 떼어내는 것이죠. 떨어져 나온 이 새끼 돌을 벽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격지들을 다듬으면 아까 보셨던 긁개나 밀개, 찌르개, 뚜르개 등의 다양한 습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 모함은 떼어내어서 집게나 주먹도끼 등의 습기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기들의 습재는 대개 석영재 습기입니다. 매우 단단하고요. 떨어져 나온 돌들도 매우 단단한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깨지는 방향도 좋아서 이러한 석재를 도구의 석재로 선택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옥산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옥산리 유적으로부터 동쪽으로 몇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최근에 다시 구석기 유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석기 유적을 통해서 볼 때 옥산리 일대는 전면적으로 구석기 유적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1.5km 떨어져 있는 차탄리에서 매우 중요한 구석기 유적이 확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차탄리 유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호강이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한 당부면에 이렇게 구석기 유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적의 면적은 크지 않지만 그 성격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곳의 퇴적 구조를 깊이 파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을 포크레인 갖고 전면적으로 파고 그 벽면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은 모습입니다. 깊이는 이 자가 전체가 5m니까 5m 이상 파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까 보았던 것과 똑같이 산청 옥산리의 퇴적 구조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아래쪽에는 하상 퇴적물이 퇴적이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는 고운 모래가 수만 년에 걸쳐서 퇴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보이시나요? 하얀색의 마치 나무 뿌리가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빙하기 때 형성된 언땅터기층, 즉 쇠기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석기는 바로 2층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표면으로부터 얕은 곳은 1.5m, 깊은 곳은 약 2m 정도의 깊이에서 이렇게 구석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확인된 구석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석재가 아까와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옥산 위에서 보셨던 유물들은 주로 석영재 석기, 석영재로 만들어져 있는 단단한 석재였던 반면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퇴적암이 변성을 거쳐서 홈펠서의 석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영재에 비해서는 무르지만 퇴적암보다는 단단한 석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석재는 깨어지는 면이 아주 좋습니다. 깨어짐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떼어내고 가장자리를 다듬어서 이렇게 석기를 만들었는데요. 떨어져 있는 격지가 폭에 비해서 길이가 2배 이상 되는 것을 바로 블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돌들의 가장자리를 다듬어서 길게 만들었네요. 이것이 바로 찌르개입니다. 밀개인데요. 역시 똑같이 주변을 다듬고 위쪽에 날을 만들었습니다. 한쪽 면은 이렇게 많은 타격이 되어 있지만 반대쪽은 한 번에 딱 깨어져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면은 보면 타격선이 많지만 아랫면을 보시면 타격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깨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강하게 마지막에 타격이 되었던 지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목재의 손잡이에 결합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자리를 다듬었고요. 이 부분이 손잡이와 결합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나무를 쪼개어서 그 사이에 석재를 끼우고 끈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기의 다만 옥산리, 차타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 산청읍 일대의 물가와 전력을 누비고 다니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청 옥산리와 차탄리 일대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통해서 보면 구석기인들이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이곳을 터전으로 하여 살아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에서 3만 년 전의 사람들로 생각이 되는데 차탄리에서 확인되는 수치를 이용해서 AMS 연대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후한 시기가 중심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산청을 누비고 다녔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상상해 보면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청의 신석기 시대와 청동시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